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 놓치면 안 되는 그 순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깨가 묵직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나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심장이 보낸 마지막 경고였을 수도 있습니다.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읽지 못할 뿐이죠.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회사 책상 앞에서, 저녁 식탁에서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뉴스는 말합니다. 평소 건강하던 40대 남성, 돌연사로 세상을 떠나 그 한 줄 뒤에는 남겨진 가족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어지럽다고 했는데 그냥 좀 쉬라고 했어요. 제가 좀 더 신경 썼더라면. 이것이 많은 유가족들이 하는 공통된 후회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설마 나는 아직 젊은데? 담배도 안 피우는데? 하지만 심장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저 한계가 오면 조용히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느냐 못 알아채느냐, 그것이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그렇다면 심장은 도대체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장 문제라고 하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영화에서 보던 그런 장면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심장이 보내는 신호는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일상적이며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6살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평생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이셨죠.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식습관도 규칙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왼쪽 팔이 자꾸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되고 이번엔 턱 아래쪽까지 묵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정형외과를 찾아가셨습니다. 목 디스크가 의심된다며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죠.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밤에는 식은땀이 나고 숨쉬기가 조금씩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2주일을 보내고 나서야 가족의 권유로 심장내과를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주요 혈관 3곳 중 2곳이 거의 막혀 있었던 겁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며칠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은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읽는 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방사통입니다. 심장은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을 직접 아프게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신 다른 부위로 통증을 보냅니다. 가장 흔한 곳이 왼쪽 어깨와 팔입니다. 왼쪽 팔 안쪽으로 저릿저릿한 느낌이 내려가거나 어깨가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이 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 통증이 활동할 때 심해지고 쉬면 좀 나아지는 패턴을 보인다면 이것은 심장이 산소 부족을 호소하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턱과 목 부위의 통증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치과 문제나 목 근육 결림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외상이나 무리한 동작 없이 턱 아래가 묵직하고 목이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심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호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절대 참지 마십시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둘째, 통증의 위치와 패턴을 기억하십시오. 언제 시작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심해지는지, 얼마나 지속되는지 메모해 두시면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능한 빨리 병원을 찾으십시오. 특히 통증이 10분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응급대처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가슴 통증이나 방사통이 느껴진다면 우선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서 있거나 누워 있는 것보다 앉는 자세가 심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십시오. 코로 4번 세면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6번 세면서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이 호흡법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서 심장 박동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직접 구급차를 부르십시오. 이 간단한 행동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심장 문제 초기 증상을 느낀 후 1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한 사람과 3시간 이후에 도착한 사람의 생존율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신호는 호흡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숨 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평소에 문제없이 걷던 길인데 자꾸 멈춰서서 숨을 고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50대 여성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여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평소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30분씩 빠른 걸음으로 동네를 산책하는 게 일과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10분만 걸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환절기라 감기 기운이 있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이제는 집 안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널 때도 숨이 찼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심장의 펌핑 능력이 정상인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부전 초기 단계였던 거죠. 최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체력이 떨어진 줄만 알았어요. 심장이 이렇게 약해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온몸에 충분한 혈액을 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몸은 가장 중요한 장기들, 즉 뇌와 심장 자체에 혈액을 우선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근육이나 다른 조직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지고 숨이 차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숨이 차다고 해서 운동을 완전히 중단하면 오히려 심장이 더 약해집니다. 대신 강도를 낮추고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30분 걷던 것을 10분씩 3번으로 나눠서 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호흡 훈련을 하십시오.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배로 호흡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이 복식 호흡은 폐활량을 늘리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꾸준히 호흡 훈련을 한 사람들은 석 달 만에 운동 능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인데 바로 수면 장애와 불안감입니다.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자다가 자주 깨며 특별한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이것도 심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40대 직장인 남성분의 사례입니다. 정 과장님이라는 분이셨는데 평소 잠을 잘 자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밤마다 새벽 2, 3시쯤 되면 잠에서 깨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죠. 낮에는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쁜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휴가를 내서 쉬어도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부정맥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이었죠.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약물 치료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정 과장님은 말했습니다. 그냥 불면증인 줄 알았는데 심장 문제였다니 놀랐습니다. 왜 심장 문제가 수면 장애로 나타날까요?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잃습니다. 특히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밤에도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자주 깨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십시오. 밝은 화면은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과정이 수면을 유도합니다. 또 하나 효과적인 방법은 가슴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따뜻한 수건을 가슴 위에 10분 정도 올려놓거나 온열팩을 사용하면 됩니다. 온기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심장이 안정됩니다. 실제로 취침 전 가슴 온열요법을 실시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다음날 피로감이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동양의학적 관점도 살펴볼까요?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심장을 생명의 근원으로 봤습니다. 심주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장이 정신을 주관한다는 뜻이죠. 심장이 약해지면 정신도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의원들은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현대의학의 자율신경 조절 이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소화 문제입니다. 의외죠? 하지만 심장과 위는 생각보다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명치가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며 트림이 자주 나오고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계속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 60대 초반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김 사장님이라는 분이셨는데 한 달 넘게 속이 불편했습니다. 체했다 싶어서 소화제를 먹고 위장약도 먹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위내시경까지 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명치 부근이 계속 답답하고 가끔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의사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심전도 검사를 권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김 사장님이 느끼던 명치 답답함은 위 문제가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신호였던 거죠.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심장과 위는 신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심장에서 오는 통증 신호가 때로는 위장 쪽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명치 바로 위쪽 갈비뼈가 모이는 부분이 답답하고 조이는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심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관리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식사는 소량씩 자주 하십시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위가 팽창하면서 심장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은 가볍게 드시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게 좋습니다. 또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십시오. 이런 음식들은 소화하는 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5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요즘 너무 피곤해 이 말 입버릇처럼 하고 계시지 않나요? 충분히 자도 피곤하고 쉬어도 개운하지 않으며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면 이것도 심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50대 여성분의 경우입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셨는데 평소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낮에도 계속 졸음이 왔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소용없었고 주말에 하루 종일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갑상선 검사도 해봤지만 정상이었습니다. 결국 심장 검사를 했고 판막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심장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혈액이 역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온몸이 피로해진 겁니다. 만성 피로는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하지만 모든 피로를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전에 비해 갑자기 피로감이 심해졌거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피곤하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피로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면 오히려 생체 리듬이 깨져서 더 피곤해집니다. 둘째, 가벼운 운동을 하십시오. 피곤하다고 아예 움직이지 않으면 더 피곤해집니다. 하루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피로가 줄어듭니다. 셋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탈수는 피로를 악화시킵니다. 여기까지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방사통, 호흡 곤란, 수면 장애, 소화 문제, 만성 피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검진입니다. 4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은 심장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면 더 자주 받아야 합니다.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 등이 기본입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술도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과음은 심장 근육을 약하게 만듭니다. 식습관은 어떨까요? 싱겁게 드십시오. 소금은 혈압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대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십시오. 특히 녹황색 채소에는 심장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일주일에 5번, 한 번에 3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이틀 걸러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듭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취미 생활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우리 몸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것이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심장 전문의가 평생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고 합니다. 심장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는다.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약해진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신호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동차를 살 때 이것저것 꼼꼼히 따지고 몇 년마다 정기 점검을 받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 상태도 신경 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몸, 특히 생명을 유지하는 심장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경 쓰고 있습니까? 아프기 전까지는 존재조차 잊고 삽니다. 심장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하루에 10만 번, 1년에 3,650만 번, 평생 약 25억 번을 뜁니다. 이 놀라운 장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장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과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심장은 묵묵히 견뎌내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마저 무시하면 결국 멈춥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심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루 5분만 투자하십시오. 심호흡 5분, 가슴 온열요법 10분, 가벼운 산책 15분.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심장은 달라집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신 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선택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일부터 실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라고 미루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지만 결과는 여러분의 심장이 받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뛰고 있습니다. 살고 싶다고, 더 오래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만약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심장이 보내는 신호는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금부터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